각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쪽집게가 맞춘 신기한 날이네요. 제가요? 곽선진입니다. 아, 이 정도면 아주 뭐 기분 100%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저를요? 그럼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야 그동안에? 그렇지.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우연인가요? 오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 저요? 네. 가지고 있는 승소에서 승소. 아 네. 네, 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싸야지 소고기. 승소했는데. 승소했으니까 소고기 싸라. 언제 쏠 거야? 네, 사가겠습니다. 저기 미국산으로 아메리칸으로. 네. 좋아. 뭐 아메리칸이든 네, 뭐 아메리칸으로. 프라임 등급은 괜찮으니까. 네, 프라임 등급. 네.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오늘 지수는 미국 시장보다는 요즘에 뭐 양호해서 오늘도 그렇죠. 외국인이 장 초반에 조금 팔다가 뭐 다시 또 장 막판에는 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규모는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디커플링했다는 거, 네. 이틀 연속 미국이 빠졌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도 상당히 빠져요. 중국은 뭐 본토는 많이 아닙니다. 상하이는 0.3%, 선전은 심천은 0.66%인데, 지금 홍콩은 상당히 빠집니다. 홍콩은 1.9%. 지수가 그다음에 HSCI는 2.46%, 그다음에 홍콩 항생테크는 무려 4.46% 떨어지니까 요걸 보면 중국 홍콩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야. 지수만 봐선 그죠?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큰 매도가 없었다라는 건 조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화상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관시?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번 왜 빠지는지 물어볼까? 어제 막 중국인들 붙잡고 물어봤다던데. 네. 중국어도 못하는 게 무슨 중국인들을 영어로 했겠죠. 싱가포르니까. 영어로? 영어는 잘합니다. 아, 그렇지. 영어는 잘하니까. 예. 관시가 중국인으로 영어를 보이지만은 잘합니다. 영어를 하는 중국인이야. 네. 중국 개구만. 사람들이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아, 저도요. 중국 쪽 그 뭐 이렇게 유학, 이게 중국 사람은 아니더라도 유학을 갔다 온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토종이더라고. 중국어를 해야 돼. 이 친구가 중국어를 해야 진짜 승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중국 저번에 통으로 보는 순간 중국통인데. 배운다고 하던데 중국어. 언제 해야 돼. 네. 하여튼 뭐 조심해서 우리가 돈 벌어서 다녀오기를.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드릴까? 그 나이에? 저 나이에? 네, 애기들 밟혀서 못 갈 거야. 애기들 너무 사랑하고 네, 그렇죠. 아끼는. 그래서 2월 달에 지금 이제 1.6조 정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를 한 상태고요. 2월 달. 네네. 올해 하면 뭐 한 8조 정도 네. 했고, 오늘도 수급을 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거래소가 0.48% 하락해서 2,469. 코스닥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1.55% 하락해서 772 마감했고, 오늘 최근 거래량이 코스닥이 좀 더 많은 흐름이 약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네. 코스닥이 10조, 거래소가 8조. 네. 네, 코스닥이 굉장히 많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엄청나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수급은 개인이 5,500억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520억, 기관이 6,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400억 매수,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2,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센 거야 지금. 뭐 지수상으로 그렇게 뭐 엄청 세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밑에 있는 그 어떤 그 근저에는 굉장히 좀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약간 포모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받아서 사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후룩 하고 흘러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예. 뭐 약간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지고 수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조금씩은 네.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떤 그 한국의 자금 동향 상황을 보면은 이번 상반기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유리한 환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부동산이 상반기 중에 반등할까요? 반등을 크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네. 밑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저가 매물들은 사라질 수 있는 뭐 벌써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은요. 네. 이게 참고로 이렇게 버퍼링이 많이 걸린 이유는 저보다 부동산에서 훨씬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냥 챗 GPT처럼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버퍼링이 걸리네. 그러면은 자 예금은 자 채권 쪽은 제가 조금 더 빠삭하니까 이제 장기물 금리가 3%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추세로 가다 보면 만약에 이번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면 진짜로 3%대 장기금리 5년물짜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매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지금 AA
채권들도 3% 중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이 뭐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1년짜리 내외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채권을 하시면 1년짜리 내외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단기물을 하셔야 되고 1년짜리 내외 단기물을 하셔야 되고 장기물은 완전 재미없어졌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주식을 하시면 되죠. 그럼 그렇죠. 주식을 하게 될 거예요. 주식 중에 그 반도체를 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오늘 반도체 폭락인데 이럴 때 사야지. 떨어질 때 사셔야지. 역시. 뭐 올라갈 때 사시면 어떡합니까?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그럼요. 네. 뭐 이런 날 조금씩 사는 건 저도 오늘 또 조금씩 샀어요. 올라갈 때 뭐 사실 뭐 어제나 그저께 반도체 뭐 올라갔잖아요. 많이 네. 중소형주들도. 근데 뭐 떨어질 거를 뭐 모르겠어요.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항상. 근데 뭐 그런 거 알고 안 파는 거지 뭐. 아니, 안 파는 겁니다. 조정할 때만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요즘 같은 정도 장이면. 근데 상승장이 되면은 조정이 좀 약하게 온다는 거. 그렇죠. 네. 살살 오죠. 네. 오늘 뭐 좀 등락 종목수 보면 조금 그래도 흐름이 지수에 비해서는 좀 나빴습니다. 나빴죠. 네, 나빠야 되는 날이 맞았어요. 280개 상승에 610개 매도, 하락. 네. 코스닥은 더 좀 심하게 300개 상승에 1200개 종목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좀 많이 종목들은 내려간 거죠. 네. 그리고 뭐 업종도 마저 말씀을 드리면 섬유의복이 1% 상승, 1%, FNF가 2%, 한세에스 24가 2%, 보험업종이 1% 상승했습니다. 코리안리 3%,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1% 각각 상승을 했고요. 운수장비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항공우주가 1%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업종도 농심이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농심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테니까. 네, 롯데제과가 또한 3%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이 오늘 조금 뭐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고 페어링이 좀 걸려 있어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한참 쉬더니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꿈틀꿈틀 그런 쪽에 이제 어떤 하나그룹의 그 리소스를 좀 얘네가 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하나가 상당히 중후장대한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죠. 태양광, 신재생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하락 업종은 비금속 광물이 4%, 포스코 케미칼이 5% 하락했고 한일시멘트가 3% 하락했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은 어제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그렇죠.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서비스업하고 의약품 업종이 1%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5% 하락을 했고요. NC소프트가 4% 하락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는 실적 말고도 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SM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개싸움 시작됐죠. 진짜.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19%,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2%. 뭐 메디톡스가 이제 대웅제약하고 소송 중이었는데 1심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승소, 메디톡스가 승소한 거죠. 그래서 400억 정도 배상금하고 그 같은 균주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은 다 폐기하고 앞으로도 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뭐 미국에서 그렇게 되죠. 하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이미 로열티를 분기에 연간 한 160억인가 이 정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정부에서 이거 중국발 단기 비자를 이제 다시 발급하기로 내일부터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형 이제 화장품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큰 종목들은 근데 생각보다는 안 움직였어. 네, 뭐 예상을 좀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네.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냥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올랐습니다. 네. 네. 거의 오른 종목이 없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그 시장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화요일 그 CPI 미국에서 나올 때까지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CPI가 뭐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뭐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예상치가 얼마인데요? 예상치가 확인 안 해봤는데 5 이 정도 되나요? 6점대 초반 생각합니다. 예상치가 6점대 초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6, 5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네, 6점대 초반 나오고요. 그래도 이게 5자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를 거고. 네, 그냥 6% 초반 나오면 그냥 쏘쏘할 겁니다.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6이 안 나오는데? 네, 예상치 6.2 네. 나오네요. 예상치가 6.2네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수치가 어떻게 미안합니다. 나오는지. 준비 안 한 걸 제가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보질 않았는데. 네.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확인을 하고 관련의 심리들이 있어서.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랬던 것도 뭐 그 맨하임 어제 이제 나침반 얘기했지만 뭐 맨하임 중고차 지수도 다시 반등하고 1월 그 저 맨하튼 그 월세 가격도 지금 최고치로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화요일까지는 좀 설왕설래하지 않겠나. 만약에 예상치 위상으로 올라오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겠죠.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네. 뭐 예상치랑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럴 걸로- 비슷하거나 뭐 네. 조금 뭐 높거나 근데 뭐 해석을 또 좋게 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예. 뭐 여하튼 뭐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 올해 이제 100조 정도 투자를 지금 이제 할 계획인데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47조가 반도체고요. 절반이 거의. 뭐 자동차가 16조, 어. 디스플레이가 14조, 예. 배터리가 8조, 철강이 뭐 4조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역시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반도체 투자가 오니까 떡고물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47조를 투자하는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뭐 장비사 뭐 물론 해외 장비사에도 있겠지만 네. 해외 뭐 절반 이상 뭐 해외 장비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보기엔 뭐 20조 이상 뭐 15조, 20 뭐 그 정도 20조는 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데 평당 단가 얼마인지 아실까요? 평당 단가? 네, 평당 공사비. 좀 아파- 비싸요. 저 아파트에 대비해서 비싸요. 절반? 아파트보다 비싸? 비싸. 아파트보다 비싸면 1,000만 원? 3억 아파트가 5천, 700. 3억 5천. 평당 평당 3억 5천이라고. 평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가요. 평당 3억 5천 너무 크지 않아요? 3억 5천입니다. 네. 이용수 IT 신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억 5천인가? 아닌 것 같은데. 평당 3억 5천, 3억 3억 5천. 5천이면 3억 5천이라서 장비 포함 다 포함인 거예요? 장비 포함 같아요, 아무래도. 장비 포함 아닐까? 그거 잘 모르겠다, 진짜. 그건 물어봐야지. 왜냐면 그게 이용수 펜타 대표 전화해봐요. 뉴욕 그 맨하튼에 최고 비싼 집이 있는데 3,000만 거기가 원 평당 3억 5천이에요. 그거보다 더 비싸다 그랬어. 그거보다 더 비싸. 아니 그거는 그냥 평당 가격이잖아. 그 네. 아파트에. 근데 건축비를 얘기한 거잖아요. 공장을 건설하는 거. 건설하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 땅이 엄청 싼데 그쪽 화성 이런. 땅값이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최첨단으로 줘요. 3억 5천이면은 와 이거 너무. 근데 모르겠다. 장비를 포함한 가격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장비 포함이겠죠. 뭐 네. 거기 건물 짓는데 그렇게는 안 들어가는데 네. 뭐 장비 포함해서 그 정도일 수도 있겠다. 뭐 그건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황 바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재고로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재고가 지금 일단 완제품에서 재고는 많이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뭐 휴대폰 말고 저 뭐죠? PC, 노트북, 뭐 TV 이런 것들 중에 뭐 TV는 약간 좀 덜 소진이 됐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그 최종에 있는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이런 데 쪽에 있는 제품들 많이 이제 소진을 시켰대요. 싸게 해서.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재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네. 바닥을 좀 확인할 거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종욱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면 업황 저점이 아니냐 그런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저거를 말씀 안 드렸죠. 오늘 그 제일 SM, 재미난 예. 지금 개싸움 벌어진 남의 싸움 구경이 세상 제일 재밌다는데. 하이브에서 SM을 공개 매수를 하기로 12만 원에 네. 뭐 일단 12만 원에. 이수만 회장 지분을 14.8%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최대 40%까지 3월 1일까지 다음 달 1일까지 소액주주 대상으로 추가 25%를 10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SM이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뭐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요 영향으로 한 5%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SM하고 둘 다 이제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과점에 가까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15%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 공정위에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4.8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받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를 끝내고 나면 당연히 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뭐 시장 지배력을 좀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뭐 판단을 하거나 효율성이 좀 너무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주식을 매각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엔터에서 조치도 과반이 있나? 지금 뭐 그런 어떤 구조로 보면 지금 과반은 아니지만 과점은 있잖아요. 지금 네. 몇 개 업체에서 SM, 뭐 JYP, 뭐 하이브 한 4개사가 다 쥐고 있는 거니까요. 네. 공정위에서 뭐 그런 판단을 내리면 뭐 혹시나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원래 SM의 그 주주 행동주의를 했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 온라인 파트너 대표하고 저희하고 대담이 나갑니다. 네. 야, 이거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은 너무 낮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댔으면 뭐 비핵심 사업 뭐 영업자산 뭐 이러저러해서 너무 그런 걸 다 감안해도 너무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폭 인상대하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가격은 추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카카오도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9%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또 한번 뭐 크게 제가 위아래로 참고로 볼수 있겠다. 어제 이 문제로 이제 김규식 한국 거버넌스 협회 회장님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는 하기 안 된답니다. 그건 안 되는데 전략적 제휴 목적의 유상증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건은 카카오가 지배권에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유상증자 할 때까지는 전략적 제휴로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라면 그거 뭐 가처분 신청이나 금지 신청을 해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지금 손을 잡은 이유가 그걸 소송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여져요. 예, 이수만 대표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봤어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찌라시도 엄청 돌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라이크 기획이 너무 많은 돈을 띄워간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저작권도 굉장히 오래도록 가지고 가시더만, 그죠? 2099년인가요? 2099년까지 저작권 해서 6%인가의 로얄티를 이수만 회장가가 갖고 가는 이런 구조가 SM한테 안 좋다. 안 좋죠, 라는 게 이제 네. 그 이쪽 거버넌스 쪽에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는 여기를 사실 뭐 전략적 제휴보다는 갖고 싶을 텐데 9%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판에서는 뭐 나가 떨어지든지 공개 매수를 하든지 뭐 그래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경영권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싸울지 말지 현재 가격보다 뭐 상당히 높은 결정을 가격으로 30%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시작해야 돼요. 카카오가 이거를 못 가지고 오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상장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내용이 가까운 없어서. 카카오 엔터하고는 분명히 저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또 들리는 찌라시가 도는 것들은 원래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 쪽 펀드로부터 1조 5천억? 1조 뭐 2천억인가 뭐. 예,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입고가 안 돼가지고. 아 입금이 안 됐어요. 아직? 입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 걔네들이 못하는구나. 총탄이 없는 거야. 총알이 없어가지고 싸우지를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이제 합병 건이 예전부터 몇 년,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뭐 이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심사를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또 유럽에서 갑자기 또 목리를 부리면서 경쟁을 또 유럽 항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2단계 심사를 통해서 전면 반독점 조사를 나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그 한국 조선해양도 그때 부도났다. 유럽에서 네, 저희 반대했었잖아요.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 났죠?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그 유럽이 안티를 하는 화물이 거지? 많아서 그래요. 화물이. 화물이 압도적이니까 이렇게 되면 세계 완전 1등일 거거든. 화물이. 뭐 얘네들은 화물 쪽 얘기는 없었고 뭐 화물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독일, 뭐 프랑스, 파리, 스위스, 취리 등 뭐 황금 노선이 여러 있다면서 네. 그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또
멘트를 또 날리면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저거는 뭐 아무래도 화물 다 뺏길 거 맞지. 유럽 화물도 다 뺏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2월 10일 오늘 이제 그 MSCI 정기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종목을 발표를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카카오페이가 편입이 됩니다. MSCI 코리아 지수에. 그래서 대략 한 100억 정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걸로 28일 날 종가 네. 부근에 이제 리밸런싱이 될 거고요. 네. 100억이면은 뭐 한 방에 들어오면 클 수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또 그때 맞춰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래도 뭐 아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리뷰를 통해서 이제 중소형 종목들 변동이 좀 있습니다. 디어유, ISC, JC 스케미컬, 오스템 임플란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아제강지주, 세방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스몰캡 지수에서 이제 편입이 되고요. 네. 스몰캡 지수에 또 편출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나온 종목들은 향후에 좀 글로벌 좀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하여튼 지배주주 관련돼서 어제는 제가 일단 주주 입장에서 9% 증가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거고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수만 대표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또 오늘 알아보니까 이수만 대표가 가져가는 돈이 좀 상상외로 그러니까 이수만만 없으면 나쁜 짓이지. 뭐가 나쁜지. 증자한 거. 네, 그렇죠. 이수만 뭐 그런 뭐 라이프 네. 기획 내지는 뭐 뒤에 백머니 주고 이런 게 없으면 네. 사실 그렇게 막 제3자 배정해서 증자하고 하는 건 안 좋죠. 근데 이제 워낙에 보니까는 그쪽으로 빼가는 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쥐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수만 사후까지도 님께서 2099년까지 저작권의 6%의 로얄티를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이제 지분을 더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그죠? 근데 보면은 YG도 지분이 얼마 안 돼요. 25%. 왜냐면 회사를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이게 명예로운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사장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 누리다가 그 누린 거 뭐 자식한테 주고 그러면 이거 3, 4대 왜 못 먹고 살아? 한 5, 6대도 먹고 살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방위시역이 지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근데 우리 이 대표 자녀분들은 경영에 관심이 없다던데. 이수만 대표. 있을 네, 수도 자녀분들 있죠. 그런 쪽에. 저희 노래하시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경영에 관심은 없대요. 그런 사람들 요즘 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장을 했으면 내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딴 거보다 이게 일단 저는 물량이 늘어나는 게 너무 양아치 짓이라서 너무 싫었는데 조금 상황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회사인 거잖아. 그치? 지분 18%, 16%? 근데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게 정당하냐 마냐 이런 또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런 있어요. 거는. 왜냐하면 뭐 이수만 대표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더러운 짓을 하면 또 안 되는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건 맞고요. 정당한 방법을 하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좋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기존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표대결에서 이겨버리면 되는 거잖아. 뭐 근데 주가가 오르면 뭐 또 다 좋아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맞아. 이게 뭐 싸워도 주가만 오르면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대표가 14%만큼만 갖고 가야 되는 거야. 16%인가? 원래는 뭐 지분만큼만.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다 맞춰 뭐 3%도 안 되는 걸로 그냥 황제처럼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뭐.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내 회사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지분만큼만 권한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권리를 갖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찌라시의 배임 횡령 뭐 이런.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부터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 증시각도의 TV 회사 만들면 지분만큼만 하는 걸로. 근데 만들어질까? 지분만큼만 뭐 어떻게? 우리는 지분만큼만 손해식을 놔야 되는구나. 현재 시점이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구나. 거지. 우리 맨날 손해 보니까. 거죠. 지분 만드는 거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네. 뭐 떡건물이 있어야 뭘 빼먹든지. 그러네요. 그러네. 기업은 일단 돈을 버는 게 먼저네. 했는데 적자 나면 계속 돈을 더 버야 되잖아. 지분만큼. 그렇지, 당연히. 네. 오늘 또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좋은 또 네. 상승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